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중환자간호팀의 전문간호사이자 중환자 재활 코디네이터인 정진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처음에 김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드버스 이벤트를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주제였고 살짝 피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아까 이제 저에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저의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저의 반성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어드버스 이벤트의 개념이랑 ICU 재활에서의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중환자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아실 거고 이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같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재활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중환자 자체가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의료 장비나 라인 튜브에 이제 의존하고 있고 또 재활 중에 예기치 못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 안전 기본 개념에서의 어드버스 이벤트는 치료, 진단, 간호 중대 등의 의료 개입과 관련해서 실제로 환자에게 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인과관계를 반드시 증명될 필요는 없이 관련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은 어드버스 이벤트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건을 포괄하는 용어로 치료나 처치 중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해로운 사건으로 되어 있고 단순한 생리적 변화나 실제로 해를 초래한 사건을 구분하여 모두 다 포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는 의료 과실이나 단순 부작용과는 조금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드버스 이벤트의 속성을 조금 보자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때는 해당 개입과의 인과관계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중대한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와 마이너 어드버스 이벤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고 또 조금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예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조금 저희가 주의한다면 그걸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어드버스 이벤트인지를 좀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발생 시점이나 시간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논문에서는 치료실에 보조원님이 환자를 전달한 순간부터 보조님이 이송호님이 딱 환자를 받는 전까지 어드버스 이벤트 발생 시기도 하시고요. 그 연구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몇 분들과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을 때 정말 치료 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어드버스 이벤트인가 하는 그런 좀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았고 장소에 있어서도 중환자실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일반 병동에 이동할 때 그다음에 이동 중에 있었던 것도 어드버스 이벤트로 채워야 하는지 그런 것들 또 재활 이외의 개입 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드버스 이벤트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쁜 면만 있는가 이것은 꼭 피하고 싶은 내용인가 한다면 중환자 재활에서의 그러니까 환자 안전의 기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재활 강도나 시점, 자원 운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잉 경계나 과소 치료를 좀 줄이고 효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가져서 재활 프로그램의 신뢰도나 실행 가능성을 갖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입원 기간이나 사망률, 의료비 증가 관련해서 그런 환자 아웃컴이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드버스 이벤트에서 저도 찾아봤을 때 무엇이 어드버스 이벤트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 좀 상이하고 결과 비교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마이너 이벤트는 기록이 잘 안 되거나 덜 주목되는 그런 보고의 불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병원마다 또 앞에 설명해 주신 선생님은 SICU고 저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ICU는 사실 MICU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도 어드버스 위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력의 숙련도나 팀워크, 장비 상태, 스태핑들이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도 물리치료는 사실 14년도, 13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적응이 되어 있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업치료 선생님과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같이 논의해 봤을 때 아직 시작 단계라면 그 선생님은 조금 더 안전한 기준을 가지고 어드벌스 이벤트를 좀 관리해야 된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 강도, 빈도, 시작 지점 자체가 빨리 시작하면 좋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가능하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48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빨리 시작하면 조금 더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는 10개국의 ICU 전문가 24명과 환자 4명, 보호자 1명이 참여하여서 그러니까 중환자에게 어드벌스 이벤트의 정의를 좀 합의를 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어드벌스 이벤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바소액티브 드럭을 사용한 환자에서의 재활 시작 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드벌스 이벤트를 3가지로 분류해서 재활 치료를 중단하는 것, 아니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ICU 랭서브 스테이나 아니면 서저리나 사망에 이르는 그런 해로운 사건이 일어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였고, 어드벌스 이벤트를 7가지로 분류하여서 신체적인 부분이나 기도나 인공호흡기, 카디오바스큘라, 그다음에 의식적인 부분, 라인이나 튜브 관리, 그리고 이제 낙상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7가지로 분류하였고요. 이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환자랑 보호자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환자의 페인이나 아지테이션, 페인션트 디스트레스, 디스컴포트 같은 주관적인 요소도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텝 인저리, 저희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언급해서 되어 있던 논문이었고요. 다음 논문은 일본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거는 ICU는 아니고 어큐트 케어 하스피털에서 전체 재활을 포함해서 물리치료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SLP 이 세 군에 있어서의 어드벌스 이벤트 발생을 봤습니다. 이게 좀 내용을 보면 저는 사실 제가 경험했을 때는 PT가 가장 아무래도 활동이 좀 많으니까 어드벌스 이벤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PT는 하체나 보행 또는 운동부하가 큰 운동을 많이 수행해서 낙상 및 관절, 그다음에 IV 라인 같은 그런 관련된 사건이 빈번했고요. 치료사당 0.3에서 0.8건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OT는 상지운동이나 ADL, 손동작 등 다양한 보조기구 사용이 좀 높아서 폐영빈도 이거 관련된 어드벌스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PT보다 OT에서 그런 라인이나 튜브 아니면 피부 손상 같은 그런 어드벌스 이벤트가 좀 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SLP가 왜 이것이 치료를 하면서 어드벌스 이벤트가 발생하나 했는데 컵이나 접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드벌스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좀 건수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어드벌스 이벤트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많이들 보신 논문이시겠지만 일단 22,351건의 세션 중에서 잠재적인 어드벌스 이벤트가 발생한 거는 2.6%, 그냥 바이탈 사인 변화 정도 되는 것이 2.6%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고 간단한 중재가 필요한 어드벌스 이벤트가 0.6%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그런 상황 안에서 재활을 시작했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일단 어드벌스 이벤트의 유발 요인을 먼저 보자면 혈액학적인 불안정이나 그다음에 연령, 선망, BMI, 그다음에 벤틸레이터 의존도 같은 환자 요인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벤틸레이터나 장비 위치, 라인이나 튜브의 그 위치, 재활 공간 미비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CRRT, 바드, 벤틸레이터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댕글링이 좋다 해도 어디로 돌릴 것인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이나 프로토콜 부재, 그리고 재활팀과 IC팀 간의 인식 차이들도 어드벌스 이벤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활 시작했던 시점에 CRRT나 에크모를 가진 환자들이 안전하게 재활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분석해 봤고, 물론 결과는 안전하다고 시행돼서 지금까지도 재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성인 기준, 소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로 중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느
변화가 됐을 때 중단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크모나 CRRT 관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논문을 만들던 시절까지는 제가 14년도부터 18년까지 데일리로 치료사님이 단계를 기록을 하시고요. 저는 치료 시작하면서 바이탈을 측정하고 치료 끝나면 바이탈을 측정해서 그걸 날마다 기록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죠. 체계가 좀 그땐 잘 안 됐었고, 그래서 일단 중단했다가 22년 다시 이제 코디네이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어드벌스 이벤트를 좀 수집하기 시작했고, 일단 저희 병원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000건 중에 4건 정도, 뭐 4,000건 중에 5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어드벌스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되는데, 일단 바이탈 사인이나 크게 변화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빠졌던, 앞에 말씀드렸던 마이너 케이스는 좀 빠지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의 어드벌스 이벤트는 중재 없이 이렇게 넘어간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아산병원에 계신 이제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서 이 내용을 받았는데요. 이상 반응 보고서를 작성해서 팀들과 상의를 하고 이것을 보고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 부분도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작성을 하고 계셨는데, 950건 중에 3건, 0.4%가 보였고, 이 중에는 치료 중단 후 재기한 건까지 다 포함을 해서 발생한 내용은 타키카디아와 디스세츄레이션 정도 보고가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부산대병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대병원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 어드벌스 이벤트 발생률은 굉장히 낮고, 코디네이터가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다직종들과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드벌스 이벤트 사례랑 예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을 미리 예상하여 Q&A로 넣어봤습니다. 그럼 모든 어드벌스 이벤트를 다 보고를 해야 되나? 바이탈이 흔들렸을 때 그걸 다 그럼 팀이 공유를 해야 되나? 이제 어디까지 어드벌스 이벤트로 봐야 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 지금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모든 어드벌스 이벤트가 공식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거나 재활 치료의 중단을 야기한 것은 반드시 기록되고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현장에서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저한테 당일날 전달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 부분을 해당 의료진과 다시 한번 어드벌스 이벤트를 좀 확인하고 팀 내 공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벌스 이벤트 때문에 조기 재활이 너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이제 저의 갈등의,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께 라인을 빼먹으면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재활 자체가 여전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어드벌스 이벤트가 아까 중단 사유라고 저희가 표현했잖아요. 그거 좀 말 바꾸고 싶었어요. 세이프티 스크리닝도 일단 중단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안전 기준이고 조정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용어를 좀 바꿔서 썼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 했고, 요것에 아까 보셨던 그런 건수들을 본다면 충분히 선생님들이 조절해서 재활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희가 세이프티 스크리닝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거 어드벌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루틴화하는 것, 그것들이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ICU마다 조건이 너무 다르지 않는가, 표준화가 어렵지 않은가? 저도 사실 뭐 MICU만 보는 게 아니라 MICU, 뭐 CCU, NSICU, GSICU 환자 조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완벽한 프로토콜을 가지기보다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ICU별 맞춤 조정이 필요하던 것이 현실적인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경험했던 어드벌스 이벤트를 보자면 A라인이 당기는 것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걱정되셨대요. 근데 그냥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활 중단하고 지혈을 했었는데 사전 평가가 좀 잘 됐었고 간호사한테 요거 부분만 풀어달라고 했으면 요거 당기는 것이 사실 이 머리 뒤에 있는 거 치료사님들 보시기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길게 묶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업이 조금 됐다면 좋았지 않겠느냐 했고,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의 사례를 좀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증에 대해서 재활이 어렵지 않나, 맞습니다. 이분도 플루랄 PCD 가지고 있었는데
환자가 통증 때문에 못하겠다 했고 그러면 치료도 안 하겠다 다음날은 점점점 그 단계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봤을 때 3점 정도의 통증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NRS 점수 확인하고 통증 조절을 했다면 치료 재단계에서 설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얼마 전에 있던 케이스인데 이분은 여기 보자면 LC에다가 INR이 3이고 플레이트릿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워있을 때는 안정 상태니까 그냥 잘 계셨는데요. 앉기만 하면 이제 자극이 돼서 좀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블리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는 중단했고 그 바로 있던 팀 안에서 지정희 선생님, 그다음에 저 그리고 치료사님 상의를 했고 재활팀 내에서도 이 부분이 어드벌스 이벤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외할 것인가 환자 요인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어드벌스 이벤트로 저희가 카운트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환자 안정시까지는 일단 단계를 좀 낮춰서 진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ENT에서 와서 블리딩 되는지 확인 다시 하고 그리고 단계 재설정해서 치료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크모 환자 재활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예, 요렇게 정도가 아니라 일어섰더니 뚝뚝뚝뚝 피가 흘렀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도 놀라고 저희도 좀 놀랐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 중환자 재활팀 안에서 논의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고 에크모 팀의 도움을 받아서 초반에는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 수처도 하고 드레싱도 좀 해봤지만 결국은 여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대상계 설정했고 침상내 운동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이식 대기자였기 때문에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였고 이렇게 빼곡하게 수 개월간 침상에서 재활을 했습니다. 수술하고도 스탠딩이 바로 이제 가능할 정도의 근력을 유지했던 환자분인데 그 이유 중에는 이렇게 내용도 계속 버전업을 해서 치료를 했지만 그 게임을 좋아하는 환자였거든요. 눈을 뜨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게임을 하라. 예, 저희 치료사님이 처방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까지 잘 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어드벌스 이벤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 도구가 잘 돼야 되고 환자 맞춤형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요. 모빌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뭐 치료 중단이나 재평가 기준에 대한 프로토콜이 잘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뭐 간호사 그리고 저희 보조원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다면 호흡기 관련된 호흡 치료 전문가나 그런 아니면 에크모 팀 그런 분들의 적절한 인력이나 자원 장비의 확보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팀 전체가 다학제 팀이 매일매일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팀 내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이 하시면 안 되고 어드벌스 이벤트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다학제 디브리핑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어드벌스 이벤트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것은 팀 대응과 학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사전평가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기반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학제 협업이 어드벌스 이벤트로 재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